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선 8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개통 시기가 1단계는 3년, 2단계는 5년이나 늦어질 전망이고 사업비 증가로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3단계 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입니다. 지하 깊이가 기존 7m에서 12m로 깊어지고 남광주역 지상 구간을 터널로 바꾸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1단계 개통 예정 시기가 당초 내년에서 3년 늦어진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북구와 광산구를 지나는 2단계 구간은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해 개통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정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3단계 구간 공사는 사업비 확보액이 5억 원에 불과해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현안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어진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서는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희 인수위가 판단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입니다. 3년 동안 불편함을 느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늦어진다는 거를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장사하지 말라는 사람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고객들이 안 오고 다른 매장을 오면. 2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구간이 3곳 추가되고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7천억 원에서 최소 1조 5천억 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는 피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총사업비 검토를 거쳐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40%가 시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 민선 8기 예산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3단계 구간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민선 8기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서 궤도에 올라간 성능 검증 위성에서 조선대 연구진이 만든 초소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조선대 연구진은 오늘 새벽 3시 48분에 큐브 위성의 정보를 담은 비콘 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는 신호를 받고 임무 명령을 내리는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의 임무는 조선대와 카이스트, 서울대와 연세대 등 4개 대학 학생들이 개발한 초소형 큐브 위성을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틀에 하나씩 사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주변에 큰 배후 도시가 없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 목포 등 주변 배후 도시 인구가 적고 기초단체들도 인구 소멸적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노동력 확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인력교육기관입니다. 올해 300명 양성이 목표지만 모집 교육생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처 대도시인 광주에서 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업체에 오는 것들을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조선소 밀집 지역인 울산시나 거제 등 영남권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으로 불리는 조선업 배후 지역은 인구가 800여만 명에 달해 손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전남 서남권은 주변 도시 인구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들로 둘러싸여 고작 60여만 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했지만 대불산단 200여 개의 협력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는 4천여 명으로 내국인 대비 68%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는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보다는 서남권 지역의 인구 소멸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식으로나마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 특구 같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전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잘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외국인 인력이라도 빨리 지금
시급히 들어와야 됩니다. 당장 한 1,500명 정도가 우리 테이블 산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고용 효과가 큰 조선업이 다시 융성기를 맞은 만큼 지역 인력 시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선업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1년 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 신고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또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발의 이후 20년 만인 지난해 7월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 올해 초부터 진상규명과 피해 신고가 시작됐고 현재 2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과정, 희생자 규모 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 보고서를 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1년 만에 열린 포럼에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오늘 논의해 주시면은.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까지 채 3년이 남지 않아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위원회 구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중심의 5.18 조사위와 달리 여순사건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이고 비상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주 4.3위원회 역시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에 전문가가 주축이었습니다. 상임위원이 명시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반드시 위원회 공적 조직 안에 포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건 발생 70년이 훌쩍 지나 생존 피해자가 거의 없는 만큼 제주 4.3 사건처럼 유족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을 제주 4.3처럼 이 법의 규정에 삽입해서 보다 많은 희생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70여 년 만에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지만 여순 사건의 완전한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2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곳들도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34도까지 올라 더위가 점차 심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덥지만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 많으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2도, 영광 31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 31도, 광양 3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영암 32도, 장흥 30도로 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말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완도군 신지면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조 양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매평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의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광주시 의회 최모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것을 보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으며 인터폴 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여수시 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7일 밤 11시쯤 여수시 웅청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의원은 평행 주차된 자가용을 주차장에서 이동시키려고 운전 중 보행자를 스치면서 시비가 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달 광주 전남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지역 도시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2.6으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강진과 안도, 신안, 진도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구는 사업비 210억 원을 확보해 낙후 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여름철과 올 겨울철 시군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을 찾은 선수단은 1,040개 팀에 연인원 20만 2천여 명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는 17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의 선수가 전체 훈련 인원의 48%를 차지했고 전지훈련 장소로 많이 방문한 지역은 해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편리한 교통 등 전지훈련에 맞는 여건을 갖췄다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